잠은 오는데 잠들지 못한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눈을 감는 순간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수면제를 끊고 싶어도 인면불안 때문에 약에 의존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약 없이도 깊은 잠을 불러오는 뇌 훈련법과 인면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대구 본점의 김대혁 대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노원전 임규진 원장입니다. 저희를 찾아오는 불면증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은 인면장애, 즉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다가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의 몸은 어찌 보면 사실 피곤해서 잠이 충분히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뇌가 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뇌를 더 흥분시켜서 잠을 방해하는 불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수면 강박은 결국에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게 만들거나 다음날 잠을 못 잘까봐 미리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같은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인면 불안은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머리만 과도하게 달아오르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낮 시간 동안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뇌를 지속적으로 각성 상태에 놓이게 하면서 점차 잠자리에 누워도 뇌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장의 미세한 긴장과 두근거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보여도 미세한 심장박동의 변화와 긴장이 지속되면서 뇌를 계속 깨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자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건강 염려증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불안이 더욱 증폭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폭주로 인한 강박적인 뇌 활동입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과거의 실수 등이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가면서 뇌가 꺼지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이 돼서 각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상황들을 보면요. 결국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뇌의 흥분 회로가 과민해진 상태에서 잠을 통제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상태로는 조명 바꾸고 침구 바꾸고 정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뇌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다시 체득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60대 퇴직 남성 환자분이었어요. 은퇴 후에 특별한 취미나 외출 없이 집에서 TV 보거나 경제 뉴스 주로 보셨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낮잠 자더니 나중에는 밤 10시에 누워도 새벽 1시까지 잠 못 드셨고요. 네. 전형적인 인면장애 패턴이네요. 네, 맞아요. 초반에 잠 못 자는 그런 패턴.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낮에 아무것도 안 해서 몸 좀 피곤한데 머리가 너무 이렇게 또렷해요. 머리가 쌩쌩해요. 잠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침대에 눕는 게 공포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환자분들 하시는 말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몸의 피로와 뇌의 각성이 제각각 따로 노는 분리된 상태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분의 경우 원인은 어떤 거였다고 보셨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원인은 크게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은퇴 후에 생활 리듬 붕괴, 두 번째는 주식이나 요즘 코인 같은 경제 뉴스처럼 밤에도 긴장을 유발하는 정보에 계속 노출된 점. 그래서 뇌가 밤에도 경계 상태를 풀지 못한 겁니다. 치료 방향도 단순히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 뇌의 긴장을 낮추는 치료, 무너진 리듬 재건하는 훈련, 이 두 축으로 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에 열을 식히고 심장 긴장을 가라앉히는 한약 처방 사용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잠이 안 오면 침대를 벗어나라 라는 수면 제한 요법도 병행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경우 계속 누워만 있는 것보다 일어나 그 자리를 뜨는 게 나은 경우가 있잖아요. 말씀하신 경우는 침대에 있는 것보다 벗어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네, 침대를 고통받는 장소가 아니라 잠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뇌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어도 오히려 정신만 맑아지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게 오히려 수면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 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늦게 잠들더라도 침대에서 뒤척이고 하는 시간이 줄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눕자마자 자지 못해도 30분 안에는 좀 편안하게 잠들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분 같은 케이스는 눕기만 하면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 못 자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피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면 장애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인면 불안이 생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체화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체화 증상. 신체화 증상이 뭔가요? 이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경 쓰면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긴장성 두통 같은 게 전형적인 예시예요. 제 환자분 중에 30대의 IT 개발자,
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업무 특성상 밤까지 늦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온몸이 뻣뻣하게 굽고 다리 쪽으로 쩌릿쩌릿한 감각이 올라와서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증상만 놓고 보면 흔히 말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었어요. 환자분은 원장님 누우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막 그 불편한 때는 막 잠도 도저히 못 자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 환자들 중에 네. 그 전형적인 표현이 다리에 벌레가 기어간다. 그 표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만성적인 자세 불균형에 더해서 업무로 인해서 뇌를 과도하게 사용한 상태가 겹치면서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시간 앉아있는 일 그 자체가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목, 허리, 뭐 등 이런 게 긴장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몸 이완되려고 하는 순간 딱 이게 뇌가 약간 이 미세한 생체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위험 신호처럼 과장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완 자체, 이 자체가 불안이 되는 트리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도 단순히 불안을 눌러버리는 방식으로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분한테 필요한 건 안전한 이완이었어요. 그리고 뇌의 과민 반응을 같이 낮춰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근육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한약하고 목 등 중심의 침치료도 배용했고요. 결국 목표는 뇌가 이완해도 괜찮다라는 신호를 다시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는 다리 저림이나 근육 경직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완화됐고 환자분께서도 저한테 예전에만 누우면 막 다리부터 신경 썼는데 이제는 좀 다리가 편안하다. 이런 느낌만으로도 잠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체적 고통이 사라지니까 잠을 못 잘까봐 무섭다라는 인면 불안도 따라서 사라진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불면증이 결코 머릿속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긴장과 뇌의 각성이 항상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불면증 환자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잠은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때 오는 것이거든요.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수록 뇌는 더욱 깨어나 활동 모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면제 없이 잠드는 뇌 훈련법을 제안하고 싶어요. 이 훈련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뇌를 다시 휴식 모드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면제 없이 잠드는 뇌훈련법. 네.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뇌 리셋 훈련. 첫째, 잠이 오지 않으면 15분 내에 침대를 벗어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침대를 잠만 자는 공간으로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게 침실을 불안을 경험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5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뭐 독서나 간단한 명상 같은 평온한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릴 때 침대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잠들기 1시간 전 뇌를 자극하는 모든 빛과 소리를 차단하는 훈련입니다. 스마트폰의 푸른빛,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뇌를 각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최대한 낮추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단순한 소리, 새소리라든지 물소리라든지 그런 백색 소음을 활용해서 뇌의 활동량을 서서히 줄어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보더라도, 핸드폰 모니터를 보더라도 보는 거는 안 되는데 소리 듣는 거는 괜찮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엄청 우퍼 소리 큰 그런 가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소리 조절 흐르는 거 새소리 같은 편안을 주는 백색 소음 같은 소리,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할 일과 걱정을 잠들기 2시간 전에 미리 메모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불안 요소 이런 거를 종이에 모두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이제 기록했으니 걱정은 내일 해도 된다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의 폭주가 일어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들기 전에 30분 전 미온수 샤워, 이렇게 가벼운 근육 이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는 과정, 이게 수면을 또 돋거든요. 그래서 온수로 따뜻하게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근육 긴장 이렇게 같이 풀어주면 뇌가 안전하게 이완 모드로 전환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잠들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샤워기 높은데 이렇게 틀어놓고 따뜻한 물 있잖아요. 저는 미온수보다도 약간 온수가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은데 네. 그게 뚝뚝 떨어지면서 몸 전체 긴장도, 근육 긴장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몸이 닦고 나면 싸늘하게 식잖아요. 맞아요. 이때 인체는 내 몸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보상작용으로 열을 높이니까 이 과정에서 네. 숙면을 유도시켜주는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요만큼 만들어질 걸 이만큼 만들어지게끔 맞습니다. 더 합성률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5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햇빛을 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말이든 평일이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밤의 수면이 자연스럽게 유도대로 높습니다. 말씀하신 이 훈련법들은 뭐 단순히 잠을 자는 기술이 아니라 과도한 불안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장의 불편함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면제는 잠시 뇌신경계를 억제할 뿐 이 근원적인 불안과 강박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 편안함과 이완을 느끼도록 돕는다면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안정제 없이도 깊고 질 좋은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에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